남성훈은 1944년 2월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이남 6녀 중 장남이며 은행가이던 아버지 덕에 남부럽지 않은 시절을 보냈지만 집안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엄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탓에 그는 차갑고 외굴수적인 성격으로 성장을 합니다. 공부에도 별 흥미를 느끼지 못했는데 허구한 날 싸움박질만 하고 마음 둘 곳 없는 그에게 극장은 유일하게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임스 딘의 반항적인 느낌이 좋아서 에덴의 동쪽을 5번이나 본 그는 연기를 하기 위해 서라벌대 연영과에 입학하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식칼을 갖다 놓고 광대가 되면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방황하는 그의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길은 연극밖에 없다 생각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가 MBC 데뷔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연기 생활 시작은 신상옥 감독이 만든 신필름 아카데미 2기생으로 출발, 서라벌 예대를 졸업 후 TBC 7기생으로 입사하여 본격적인 연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는 당시 대스타였던 윤정이와 함께 일요일 밤과 일요일 아침이라는 멜로 영화를 찍기도 했는데 그는 나중에 그녀가 리드를 잘 해주어서 고마웠다고 합니다. 다가가기 힘든 차가운 그의 분위기 덕에 그는 TBC에서 줄곧 미남형 악역을 도맡았습니다. 1973년에 방영한 연화라는 미스테리 사극에선 민태호의 신복 박성진을 맡았는데 동료 남도희를 맡은 반문섭도 그와 함께 팬레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연기를 본 대배우 허장강은 그에게 드라마에서 악역을 개척해보면 연기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봐 성훈이, 착한 배역만 하다가 돌발적으로 악역을 맡았다고 생각해봐.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잘했다고 극찬을 할 때 맛보는 희열을 모를 거야. 나중에 남성훈은 대배우가 취중진담으로 한 그 이야기가 아직도 뇌리에 박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때 평생의 반려자가 되는 배 씨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배 씨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중매로 만났는데 그녀는 그가 탤런트이며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변치 않는 그의 마음에 반해 연애를 하게 되고 나중에 결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배 씨는 그를 만나 안 해도 될 고생은 다 했다면서 신혼 초창기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시댁에 손을 빌리지 않는 그를 보고 원망을 많이 했지만 생활비를 쪼개서 쓰는 태도와 약해 보이려 하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남자라면 이런 고집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975년 그는 갑자기 MBC로 이적을 하는데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TBC 탤런트실은 꽉 짜여져 있었어요. 더구나 악역만 자꾸 맡기는데 드라마 작가 김수연도 그의 이적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1977년 수사반장에 서형사로 출연 중이던 김호정이 병으로 작고하면서 그 바통을 남성훈이 받게 됩니다. 어떤 네티즌은 악역으로 잘 나온 남성훈이 형사로 나오게 되면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 해상을 했었습니다. 적응하기까지 시간은 걸렸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수사반장 막내 형사로 기억이 됩니다. 묘하게도 서형사 김호정이 일찍 병으로 작고를 한 것처럼 남성훈도 수사반장 멤버들 중 병으로 일찍 작고를 합니다. 한편 TBC에 계속 남은 악역 배우 및 액션 배우들의 운명과 MBC로 이적한 남성훈의 운명도 엇갈립니다. 남성훈은 MBC로 이적하여 굵직굵직한 역할을 맡았지만 TBC에 남아있는 다른 배우들은 통폐합 이후 역할이 축소되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은퇴를 하거나 이민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수달 장군으로 유명한 김시원 같은 경우 태조왕건으로 이름을 알리기 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1978년 일본에 촬영을 갔다가 우연히 한 제과점에서 맛본 생크림을 도입, 79년엔 여명제과를 창업합니다. 그는 연기 생활도 버리지 않으면서 여명제과에도 신경을 썼는데 그의 아내는 집에서 같이 기거하는 종업원들의 빨래와 식사를 도맡아 해왔고 손수 배달까지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자녀들의 권유로 불교에서 천주교로 개종을 합니다. 여명제과 창업 이후 생크림을 찾는 고객들도 많아지고 도곡동 본점 외에 3개의 체인점을 확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 탤런트들보다 살 만큼 산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1987년 김수현 작가의 야심작 사랑과 야망에서 태준을, 배반의 장미에선 식물인간이 된 남편, 그리고 미스테리 멜로 어둠 속의 미소편에선 아내를 먼저 여인 대기업 회장을 맡아 고독하고 슬프고 이지적인 연기를 보여주면서 스타 탤런트로서의 입지도 굳히고 기존의 남성 멜로 배우들과도 차별화를 둡니다. 어때요, 바다를 보니까? 난 바다를 보면 답답했던 가슴이 금세 풀리는 것 같아 자주 바다를 보러 나와요. 얼마 남지 않은 대학 생활이지만 알차게 보내도록 해요. 난 대학 시절 공부만 하느라 변변한 추억거리 하나 만들지도. 아니에요. 전 강력하게 부인하는 걸 보니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건데. 아직 남자력은 사귀어 본 적 없어요. 대학 시절 남자친구 하나 사귀지 못했다는 건 창피한 거예요. 그림만 그리지 말고 연애도 하고 그래야 나처럼 나중에 후회가 없는 거. 여기까지만 본다면 연기자로서, 사업가로서 큰 성공과 인정을 받은 한 남성의 성공 신화를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그와 그의 가족에게 시련이 점차 다가옵니다. 1996년 그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한 차례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입에 마비가 왔으나 그는 입의 마비를 풀기 위해 볼펜을 물고 고약성서를 10번 이상 읽어내려가는 집념을 보이며 빠른 속도로 회복, 언제 그랬냐는 듯 연기활동을 재개합니다. 나도 썩 기분 좋은 건 아니야. 하필이면 네가 다니던 회사를 검산이 인수할 건 뭐며, 하필이면 왜 또 승진이만 살아남고. 올라갔고 그래, 올라가고 그리고 너와 난 미끄러졌는지. 잘리고 그래, 잘렸어. 근데 그게 운명이겠지. 설마 아니 승진이가 우리를 까내렸겠니? 어떻게 알아 사람 속을.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어떤 친구인데 너 같으면 그렇게 하겠니? 그러나 2년 후 팔과 다리에 점점 힘이 없어지는 상태가 되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다발성 신경계 위축증이라는 병을 진단받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이 병이 유전이냐고 물었고 담당 의사는 유전이 아니라고 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희귀병을 진단받았지만 그는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에게 잠깐이나마 허락을 받아 KBS 아침 드라마 너와 나의 노래에 출연을 했는데 가족들은 그의 연기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그의 유작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내는 병상에 누워있는 그에게 당신만 일어난다면 가진 재산 다 남에게 줘도 좋다고, 이 좋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는데 이렇게 가면 허망하지 않냐며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족들이 괴로운 것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남성훈에게 잘 대해주던 사람들이 서서히 태도가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그의 아들이 남성훈의 머리를 이발하기 위해 남성훈이 잘 가던 단골 미용실에 예약을 하고 찾아갔는데 원장은 어느 신인 여배우의 머리를 먼저 해줘야 한다며 2시간을 기다리게 하고는 아무 양해도 없이 외출해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2002년 10월 18일 남성훈은 가족들에게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작고를 합니다. (1999년) 드라마 당신은 누구시길래로 데뷔한 남성훈의 아들 권용철. 그는 아버지와 같이 작업한 작가 김수현의 몇몇 드라마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김수현 작가 드라마 전문 배우 혹은 아버지의 백으로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언젠가 남성훈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우 일을 오래 하려면 내 노력으로 배역을 따야 한다. 남성훈과 그의 아내가 창업한 여명제과. 상호 등록 갱신을 기간 안에 하지 못해 신명제과라는 상호로 바꿔 운영을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운영하던 베이커리 체인점의 위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케이크 무한 리필로 운영을 하다 2016년에 폐점을 합니다.
그가 설립한 제과점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연기한 드라마 영상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Merci pas pour moi, c'est bien fini. Si toi tu recommences, passe le vent et le parfum des roses. Mais les mots tendres enrobés de douceur se posent sur ma bouche, mais jamais sur mon cœur. Je n'ai que ta parole.